21일간의 경제여행. 1. 경제를 왜 알아야 하나요?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니?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란 책인데 아주 쉽고 재밌어. 경제라고? 우린 아직 그런 건 몰라도 되는 나이 아니야? 아니야. 이제는 우리 같은 초등학생도 경제를 모르면 어디 가서 창피당한다고. 설마. 그럼 우리 지금부터라도 경제에 대해 공부를 해볼까? 그래, 누나. 시작해보자. 좋았어. 넌 나만 믿으라고. 안녕하세요. 21일간의 경제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은이, 중은이와 함께 즐겁게 경제 이야기 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경제를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요새 유행하고 있는 조립식 로봇을 살까? 아니면 어제 TV에서 본 인형을 살까? 그것도 아니면 필통을 살까? 정말 고민된다. 지금부터 무엇을 할까? 저녁 먹기 전까지 만화 영화도 보고 싶고 친구들하고도 놀고 싶은데. 참, 어제 아빠께서 사주신 책도 읽어야 하는데. 왜 한은이는 이 모든 것을 다 사지 못할까요? 그건 돈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중은이도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다 할 수는 없죠. 왜 그럴까요? 그건 이 모든 일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은이나 중은이처럼 돈이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런 문제에 답을 얻으려면 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경제는 돈이나 시간을 적게 사용해서 더 큰 만족을 얻거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연구하고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용돈을 어떻게 쓰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안 살림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 일을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사용하면 자원을 아낄 수 있을까? 경제를 잘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공부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를 잘 알게 되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경제를 잘 알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를 잘 알게 되면 공부나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 또는 회사를 경영하고 싶은 사람은 유능한 기업가나 경영인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한 발명을 하고 싶은 사람은 훌륭한 과학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제를 잘 알고 싶죠? 그럼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아빠는 돈이 부족하지 않으니 경제를 알 필요가 없겠네요. 하느나 그렇지 않단다. 엄마나 아빠도 돈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우리도 경제를 잘 알아야 돼. 아빠, 지갑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돈이 부족해요? 우린 그 정도의 돈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아빠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고 있지만 돈 쓸 곳을 생각해봐. 너희들 옷도 사줘야지, 외식도 시켜줘야지. 또 엄마도 살림하시라고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줘야지. 어디 그것뿐이니?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새 자동차도 사야 되고 더 넓은 집도 사야지. 이처럼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을 다 하려면 아빠께서 버시는 돈으로는 부족하단다. 이런 현상은 한은이네 집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집,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집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돈이 부족한 것은 어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에게 부족한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 역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어른들이나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이 24시간 동안 어른들은 회사에 나가 일도 해야 하고 여가 활동도 해야 하고 축구 중계도 봐야 합니다. 어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다 하기에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은 돈과 시간만이 아닙니다. 철과 같은 자원도 부족합니다. 어른들은 철을 이용하여 건물도 짓고 자전거나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원을 무분별하게 마구 써버린다면 자원이 빨리 고갈되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철을 아껴 쓰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자원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이 하나밖에 없네? 정말, 어떡하지? 그러게. 사람은 2명인데 아이스크림은 하나밖에 없네요. 아이스크림이 부족하군요. 이처럼 사람이 원하는 양에 비해 어떤 물건이 적을 때 그 물건이 희소하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을 희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위의 예에서는 아이스크림이 희소합니다. 컴퓨터가 정말 많죠? 이렇게 많으니까 컴퓨터가 희소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 역시 희소합니다. 공장에서 하루에 수천 대의 컴퓨터가 생산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컴퓨터 수는 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컴퓨터는 희소합니다. 만약 원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한다면 그 많은 컴퓨터라도 순식간에 동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희소하지 않은 것은 없을까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희소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는 공기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두 공기를 원하며 마시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공기로 숨을 쉬지만 다행히도 공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기는 희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희소하지 않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물을 그냥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구가 증가하고 물이 오염되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도 희소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공기도 지금은 희소하지 않지만 미래에는 희소해질지 모릅니다. 공기 오염이 심해져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가 희소해진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공기 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희소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이 희소하고 어떤 것이 희소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구분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구분해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시고 희소한 것과 희소하지 않은 것을 잘 골라서 맞는 바구니로 끌어다 놓아 보세요. 어떠세요? 잘 구분하셨나요? 여러분이 희소한 것과 희소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공짜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공짜인가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희소하기 때문에 공짜가 아닙니다. 장난감도 공짜가 아니고 만화책도 공짜가 아니니까 장난감이나 만화책도 희소한 거네요. 맞습니다. 공기는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마실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희소한 것을 가지려면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구하기 힘든 물건이네. 다 떨어지기 전에 비싸도 사야지.
물건의 양보다 원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못 사겠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 물건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희소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지 않아도 가질 수 있게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잡았어요.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덤벼들어 싸움이 발생하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누가 컴퓨터를 가져가고 누가 자동차를 가져갈까요? 무슨 소리? 그럼 뺏어가 봐. 아마 힘이 센 사람이 물건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 돈을 내고 희소한 물건을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건마다 내야 하는 돈의 크기, 즉 가격이 왜 다를까요? 예를 들어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왜 금반지가 은반지보다 비싸잖아요. 그것은 물건마다 희소한 정도 또는 부족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사람에 비해 조금 부족한 물건들은 가격이 싸고 원하는 사람에 비해 많이 부족하여 매우 희소한 물건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금은 은보다 더 희소합니다. 이제 금반지가 은반지보다 비싼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의 가격이 매우 비싼 이유도 매장량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겠군요. 쟁반 퀴즈방.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